네, 경제 현장 오늘 이슈 체크로 이어갑니다. 비만은 인류 건강을 위협하는 최대 적입니다. 그만큼 시장이 크다는 뜻이기도 하죠. 노보 노디스크와 일라이릴리가 비만약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데요. 국내 제약회사들이 바삐 쫓아가는 중입니다. 어제 증시에선 노보 노디스크의 치료제 삭센다가 올해 특허가 만료된다는 소식에 관련주들의 주가가 뛰었습니다. 글로벌 비만 치료 대전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하반기에도 비만 치료제가 증시를 끌어갈 테마로 작용할지 정윤택 제약산업전략연구원 원장 모시고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비만약 시장 정말 엄청나게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증시의 뜨거운 테마주이기도 한데 이 시장 자체가 어느 정도 속도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 겁니까 이게? 비만 치료제 이제 우리가 좀 보면 단계별로 이렇게 이슈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코로나19 때는 소위 유전자 기반의 세포 치료제 카티가 굉장히 주목을 받았었고요. 카티. 코로나19 때는 mRNA 백신 굉장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ADC, 코로나 이후에는 ADC라고 약물 접합, 이게 굉장히 관심을 끌었다가 최근에 말씀처럼 비만 치료제. 우리가 이제 비만 치료제 하면은 미용 쪽으로만 인식하고 했었는데 사실 이 비만이라는 게 만병의 근원이고 실적으로 이 심혈관 쪽의 사망률을 만약에 비만을 극복한다라면 이 치료 효과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도되면서 이런 부분이 이제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2030년 정도까지 보면 1,000억 불 정도의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30년. 네네. 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전 세계 1위 시장이 이제 미국이지만 2위가 이제 중국 시장이거든요. 중국이 비만자가 가장 많죠. 꼭 그렇지는 않은데 그렇습니까? 앞으로가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인구의 한 50%까지 비만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게 저기 노보노데스크가 이제 중국을 발빠르게 빨리 이제 출시를 한 이유도 그런 목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이제 그 비만 치료제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받는 그런 분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시장은 더욱 빠른 속도로 커질 수 있다. 최근 한 3, 4년 됐습니까? 이 위고비 덴마크 제약회사죠. 노보 노디스크가 개발했다는데 위고비가 굉장히 가격도 비싼 약이더라고요. 이게 좀 선풍적인 인기던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판매 실적이라든지 그 회사의 가치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커지고 있어요? 덴마크 하면은 제약 바이오에 그렇게 강자가 있을까 하는데 그 노보노디스크가 아주 획기적으로 이 비만 치료제 가지고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급부상하는 강자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노보노디스크가 2014년에 삭센다라고 소위 1세대 비만 치료제. 삭센다. 그래서 그 약도 물론 이제 원래가 당뇨 치료제였습니다. 그걸 이제 비만 치료제로 하면서 연간 한 10조 원 정도를 팔고 있고요. 그러다가 거기에 이제 하나의 큰 전환점을 맞았다가 2021년에 말씀처럼 위고비가 이제 미국 FDA 허가를 받으면서 그 두 약물이 지금 전 세계 이렇게 비만 치료제에 아주 강자로 급부상하면서 위고비의 효과가 훨씬 큰 거죠 지금 삭센다보다 뒤에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2배 이상, 가격도 조금 비싸지만은 치료 효과는 조금 더 높은 것으로 이제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고비도 지금 현재 연간 한 6조 원 정도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6조 원. 노보노디스크가 과거에는 그렇게 많이 주목을 받지 않았었는데 이 비만 치료제를 가지고 전 세계 리딩을 하다 보니까 전 세계 이제 시총에서도 닐라일리가 1위지만은 3위 정도로 급부상한 제약사계 3위예요? 중요한 계기가 됐다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떻습니까? 위고비의 특질이라고 합니까?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지금 돼 있나요? 특징이라는 위고비는 이제 앞으로 경쟁할 부분은 이제 잭바운더, 닐라일리의 이제 마운자로가 이제 당뇨병 치료제에서 작년 연말에 잭바운더 이제 그 비만 치료제를 이제 허가를 받았는데요.
이제 시적인 이제 경쟁 가도가 뭐 물론 이제 새 약물이 작년에 나온 거죠, 제품. 예, 작년에 일라일리. 예, 맞습니다. 이제 그 아마 경쟁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느냐. 뭐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앞으로 이제 새 약물들이 비만 치료제는 주도를 하고 그 이후에 다른 제3의 그러한 그 회사의 약물들이 추격하는 그런 형국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노보노디스크가 이제 위고비 그리고 일라일리가 젯바운드 이 정말 양분하는 거나 비슷한데 뭔가 이게 선두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두 회사가 할 것 아닙니까? 어떤 전략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나요? 우선은 이 약물이 최초에는 이제 당뇨병 치료제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뇨병. 이제 적응증을 이제 비만 치료제 이제 GLP-1이라는 타겟을 바탕으로 예.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을 했더니 살이 쭉 빠지더라. 원인이 뭘까 하다 보니까 이제 비만 치료제로 이렇게 소위 약물 재창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인슐린을 당뇨 체내가 인슐린을 분비를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연계된 그거를 이제 비만 그러니까 살이 빠지더라 해가지고 이쪽으로 해가지고 포만감을 빨리 느끼게 만드는 모양이죠. 그런 건 아닙니다. 포만감이랑은 또 별개고요. 다른 거예요? 예. 기전이 이제 당뇨에서 이제 살이 빠지는 그런 기전을 GLP-1이라는 기전을 하는데 이들 그 두 회사들은 우선은 이게 이제 그들이 갖고 있는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적응증을 계속 확대하는 그런 전략을 일차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심혈관이라든가 뭐 심장 질환 쪽에 아무래도 비만이라는 게 또 그쪽에 직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일차적으로 적응증 확대를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 선점 아까 이렇게 이제 물량이 좀 굉장히 뭐 부족하고 이런 측면들에 있어서 이제 노보노디스크가 이제 전 세계 CDMO 회사 2위인 카탈렌트를 최근에 이제 165억 불에 인수를 했습니다. 그만큼 어떤 물량 공급에 대한 안정성 뭐 이런 거를 확보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닐라일리 잭바운드 같은 경우에도 사실 좀 이슈가 되는 게 미국에서 생물보안법이 이제 통과되면서 소위 우시 앱텍이라고 이제 중국계 그런 CMO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이제 거래가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이제 뭐 만약에 생물보안법이 통과된다라고 하면 이제 그런 측면에서 닐리가 이제 일부분의 그 원료를 우시 앱텍에 의뢰를 했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의 위기를 느껴서 지금 현재 이제 어떤 다각화 다변화를 위해서 이탈리아 회사라든가 아니면 미국 내 다른 회사에 그 물량을 이렇게 분산하는 그런 전략을 최근에 이제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게 조금 이제 화면에도 보시겠지만은 이제 경쟁 관계예요. 이제 삭센다, 위고비, 잭바운드 이제 세 개가 쭉 되고 있는데 가격에 대한 경쟁력은 삭센다가 가장 높습니다. 가격은 가성비는 높네요. 네, 왜냐하면 최초 1세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치료 효과 측면에서 최근에 나온 위고비라든가 잭바운드에 비해서는 조금 미치지 못하는 측면이 있고요. 치료 효과에 있어서는 물론 임상 기간에 따라서 약간씩 틀리긴 하지만 대략적으로 삭센다가 7% 정도, 그 다음에 위고비가 그보다 한 2배 정도, 잭바운드가 한 20%대의 그런 그 치료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이제 잭바운드가 조금 더 저렴한 정도로 공급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들 세 개의 그런 제품을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선두 다툼을 하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이제 위고비 같은 경우에는 이후 중국에는 지금 판매 허가가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 일본에도 됐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왜 못 파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작년 4월에 허가를 취득을 했더라고요. 이제 시약처에 확인해 보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들 뭐 여러 가지 이제 한국도 굉장히 그 노보노디스크 입장에서는 중요한 시장이다라고 큰 시장이 아니라고 보나요, 우리는? 꼭 그렇지는 않지만은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우선순위에서 이제 중국을 먼저 공략을 했거든요. 중국 시장이 아까도 했지만 미래에서도 굉장히 이제 비만 환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런 맥락에서 이제 중국하고 하다 보니까 물량이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카타렌트라는 CDMO 회사를 또 전격적으로 대규모 자금을 주고 인수를 했고 하니까 아무래도 공급을 좀 확대하면서 조만간 한국에서도 판매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노보노디스크와 일라릴리를 쫓아가는 제약사, 제3의 뭐 물질을 가지고 간다거나 뭐 이런 제약사는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글로벌 제약사는? 글로벌 중에 조금 제일 앞서 나가는 게 베링게 인겔하임이라는 이제 독일계 그런 다국적 기업인데요. 인겔하임, 네. 예, 세 개의 그 아이템을 가지고 미국, 그러니까 글로벌 3상의 그 3상이면 허가 직전에 있는 그런 임상 단계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렇게 이제 파이프라인을 갖춰서 이렇게 하고 있고, 네. 그리고 또 저는 좀 주목하는 부분이 로슈예요. 로슈가 로슈. 로슈가 예전에 제네칼이라고 비만 치료제로 해가지고 돌풍을 일으켰거든요. 그런데 로시의 제네칼이 이제 부작용이 뭐냐면 지방변, 이게 흡수하면 이제 지방을 흡수하지 못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부작용으로 지방변이 심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부작용이 이제 커서 시장에서 퇴출이 됐습니다. 그만큼 로슈 입장에서는 비만 치료제에 대한 그런 어떠한 그 개발과 함께 시장에 대한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한 집중을 하고 싶은 노력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작년 12월에 보면 카무트 세라피틱스라는 미국 회사를 정식적으로 인수를 합니다. 로슈가. 예, 4조 원 정도로 주고 인수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들은 이제 기존과는 좀 차별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삭센다, 위고비, 그 잭바운더 같이 주사제예요. 항체를 기반한 주사제. 주사제 하면은 이제 환자가 자가로 이렇게 투약을 하려면 굉장히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 그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카무 테라피틱스는 특징이 뭐냐면 일주일에 한 번만 맞으면 되는 그런 주사제라든가 아니면 오랄, 그 경구제죠. 오랄, 먹는 약으로 개발하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기사를 보니까 로시가 이제 인수를 해서 그 일주일에 한 번 주사로 투여하는 비만 치료제 임상 일상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상당히 고무적으로 좋다. 뭐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이제 로슈도 굉장히 이제 뭐 약간 후발이긴 하지만은 이런 그 능력 있는 바이오벤처를 인수를 해서 발빠르게 이제 추격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로슈, 일라릴리와 노보노디스크를 추격하는 글로벌 제약사 말씀드렸고요. 국내 제약사들도 지금 개발에 열중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뭐 어떤 회사들이 지금 어느 정도 개발 단계에 있을까요? 우리나라 제약회사들은? 제가 이제 가장 주목하는 건 한미약품입니다. 한미약품이 위고비, 삭센다 다 이제 약물 재창출을 해서 빠르게 이제 시장을 접근을 했었는데요. 예. 한미약품이 2015년에 사노피에 대규모 기술 수출을 했습니다. 사노피. 당뇨병 치료제로. 예. 그게 이제 타겟이 지금 논의하고 있는 GLP-1이었어요. 그런데 물론 이제 그 개발 과정 중에 회수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뭐 더 이상 개발하기 어렵나 보다 했는데 또 운 좋게도 이게 이제 당뇨에서 이제 비만으로 갈 수 있는 전개됐기 때문에 그 전에 임상했던 게 다 인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미약품이 이제 글로벌 임상 3상을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3상을 진행하고 있군요. 예. 그런데 이제 또 그때도 기술 수출 때 가장 키가 됐던 건 뭐냐면 이제 투약을 주사제로 했을 때 뭐랄까 이제 사이클을 뭐랄까 이제 길게 하는 그래서 서방형이라고 아까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맞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로 이렇게 이제 투약 기간을 길게 하는 그러한 특수한 제형으로서 이제 개발 중에 있고요. 그게 이제 일동이라든가 동화라든가 대웅 뭐 이래서 특징들이 이제 폐취제를 개발한다든가 아니면 길게 텀을 주고 주사제를 줄 수 있는 그런 특징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제 그 기존 약물들이 주사제고 그리고 또 이제 매일 또 투약을 해야 되는 불편함들을 좀 개선하기 위한 그러한 전략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미약품, 일동제약, 동아 ST, 목표 대웅제약까지 다 3상, 1상, 1상인데 과연 최종 성공할 수 있을까? 정말 좋은 신약을, 좋은 약품을 개발해낼 수 있을까? 어느 정도 기대를 지금 하고 있나요? 물론 이제 신약이라는 게 가봐야 하는 거고요. 그렇지만 이제 단계가 진행이 되면 될수록 확률적으로 성공률이 높아진다. 그래서 초기보다는 뭐 임상 3상이 아무래도 신약 개발에 있어서는 성공 가능성이 높게 추측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단계별로 좀 모니터링을 해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의미 있는 그런 기업의 어떤 미래 가치를 좀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증시를 보니까 삼천당 제약도 굉장히 주목을 끌더라고요. 일본 제약사와 먹는 복제약을 뭐 독점 판매하는 계약을 맺었다. 그리고 먹는 비만약을 직접 개발하고 있다는데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삼천당 제약은? 지금 기사를 보니까 삼성당 제약 같은 게 2026년 정도면은 네. 출시가 가능할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그거는 이제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예. 기존에 이제 미국 회사랑도 이제 텀슛이라고 본계약 전에 핵심 그러한 그 문구에 대해서 이제 합의된 정도의 수준의 텀슛을 체결했다라고 하고 최근에도 이제 일본 회사와 체결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이거는 본계약은 아닙니다. 의무 조항도 아니고 그래서 본계약이 이제 실행이 돼야 진정한 이제 계약 체결 본계약은 아니었다. 네, 내용이고 삼천당 제약은 이제 기존에 있는 어떠한 특허를 좀 회피를 하고 독자적으로 주사제를 경구제로 그러니까 먹는 약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를 해서 앞으로 이러한 먹는 약 위고비에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치료제를 개발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위고비나 젯바운드 같은 경우에는 정말 글로벌 블록버스터인데 여기와 경쟁을 하거나 이기려면 이런 뛰어난 약품들의 치료 효과를 뛰어넘거나 뭔가 네. 좀 훨씬 더 편하거나 네, 맞습니다. 그래야만 될 텐데요. 네네.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어서 과연 그런 기대를 할 수 있을까? 좀 여러 회사들이 말씀하신 대로 한미약품 여러 회사들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기대를 우리가 어느 정도 할 수 있을지가 제일 궁금합니다. 뭐 말씀처럼 사실 이제 위고비 싹센다 잭바운더 자체가 뭐 첫 번째는 가격을 어떻게 경쟁력 있게 만들 수 있느냐. 네. 한 달 치료비가 한 180만 원 정도 되는데 적지 않습니다. 네, 1년이면은 뭐 1,000단위가 훌쩍 넘어가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가격을 낮출 수 있느냐가 우선은 관건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항체 치료제다 보니까 이제 주사제. 이제 환자가 직접 투약을 해야 되는데 그 고통은 또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텀을 길게 하고 뭐 일주일에 한 번 내지는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이제 길게 할 수 있는 그런 주사제를 개발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삼천당 제약이라든가 아니면 일동제약처럼 예. 먹는 약으로 먹는 만약에 걸로. 복용을 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 비만 치료 환자가 아무래도 이제 치료할 때 굉장히 편익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쟁점은 누가 어떻게 가격 경쟁력을 높여서 할 수 있느냐. 두 번째는 환자가 편익을 어떻게 개선을 시킬 것인가. 예. 뭐 이런 부분과 함께 치료 효과는 역시 말씀드린 것 같이 기존에 있는 임상 데이터와 비추어 볼 때 뭐 가장 맥시멈으로 한 25% 정도인데 그 이상을 뛰어넘을 수 있는 치료제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기존에 있는 경쟁력 기존 약물과 대비해서 경쟁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글로벌 제약사들의 비만약 전쟁과 국내 제약회사들의 추격전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정윤택 제약산업전략연구원 원장이었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